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화설비 부분인데요. 이 소화설비는 이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 시스템을 얘기하죠. 이 소화설비, 화재 굉장히 위험한 거죠. 화재의 원인이 있고 보통 대책으로 이제 구분하죠. 그럼 화재의 원인이 뭡니까? 그럼 화재의 원인은 저는 이렇게 농담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쵸? 자, 화재의 원인이 뭐냐? 요겁니다. 가연물이죠. 라이터, 열원이죠. 3번 산소, 4번 연쇄 반응. 계속 빨아야지 담배 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재의 원인입니다. 가연물이 있거나 열원이 있거나 또 산소가 있고 연쇄 반응하고. 그럼 이 대책은 뭐예요? 실제로 가연물을 제거하고 또 아니면 뭐 열원을 냉각 탈수한다든가 하고 산소를 희석화시킨다든가 연쇄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설비. 그럼 일단 우리 소화설비에 가장 먼저도 나오는 게 뭐냐? 우리 이제 소화기구가 나와요. 소화기구. 화재를 날 때 우리가 기구를 이용해서 소화를 하는데 이때 소화기구 이런 기구를 소화기구를 하더라. 그 다음에 소화기구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현재 최근에 이제 그 기출 부분에 용어 정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 소화약제라는 게 있어요. 약제. 말 그대로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의 물질이다. 그래서 이 약제라는 게 고체나 액체나 기체 요거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화기는 다 아시죠? 많이 보셨으니까 이 소화기가 있구나. 소화기는 이제 우리 보통 수동으로 조작하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때 뭐 소형이나 대형 소화기가 있어요. 소형, 대형 소화기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능력 단위를 얘기해요. 능력 단위. 그래서 소형 소화기라는 것은 최소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다라고 해요. 최소 1단위, 소화를 할 수 있는 이 범위겠죠. 1단위 이상에서 대형 미만, 그렇죠? 뭐 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운반할 수 있는 바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단위가 A급 10단위. 이 단위는 어떤 공간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급 20단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능력 단위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뭐 간이소화 연구라 그래가지고 뭐 삽을 뭐 마른 모래 뭐 팽창 질석 팽창 진정해가 나와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특정 대상 그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 능력 단위 기준이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소화기구 능력 단위 보면 뭐 위락시설은 뭐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규모적 단위가 관계가 되는구나. 뭐 그 밖의 것은 해당 용도 바닥 2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런 소화의 어떤 이런 단위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이 표에 보면. 그래서 현재 용어 정의 중 뭐 소형인가 대형의 뭐 어떤 소화기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능력 단위는 뭐 아직까지 이렇게 상세한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 삼아 능력 단위가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거다라는 걸 제가 그냥 표현한 거 준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자동 소화 장치가 나와요. 자동 소화 장치. 이게 이제 수동 소화 장치죠. 그렇죠? 소화기 같은 거. 그럼 자동 소화 장치 보면 현재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야. 자동으로 방사하는 이때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있어요.
주방용. 이 주방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자동차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소화 약재를 방사하는 거. 이 방사는 이제 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캐비닛청 나와요. 캐비닛청. 그러면 이 캐비닛청을 쭉 보면 열, 연기, 불꽃 감지가 나와요. 아, 열이나 연기나 이 불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약재를 방사해. 소화약재. 이 키포인트가 여기 있죠? 소화약재. 소화약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스식 자동 소화장치. 그럼 이 가스식이다라고 하면 맨 끝에 뭐가 나올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열이나 연기, 불꽃 감지. 요거 감지하죠? 똑같아. 요거를 감지하고 가스식에는 가스계 소화약재예요. 그러니까 이 약재의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소화약재, 소화약재인데 얘는 가스계가 들어가요. 가스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말식 자동소화장치가 납니다. 분말식. 그럼 이 분말식에도 연기, 열, 불꽃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얘는 또 가스계가 아니라 분말기가 되어 있죠. 분말의 소화약재.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멈춰보고 현재 우리가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인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 캐비닛청이다 그러면 소화약재 방사구나. 주방용 소화약재 방사죠. 소화약재. 그럼 여기도 소화약재가 들어가긴 해. 근데 얘는 특별히 가스식이라는 어떤 유형이 들어가면 요 가스계가 들어가는 거고, 분말식이 들어간다면 분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분말식에 가스계가 들어가고 가스계가 분말식이면 틀리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은 무슨 어떤 소화약재를 이용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더라. 요 가스식과 분말식 이렇게 바꿔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든가, 또는 캐비닛층에다가 뭐 가스계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고체 에어로졸 나와요. 그럼 이 고체 에어로졸 하면은 우리가 쭉 감지하는데 에어로졸의 소화액체. 에어로졸. 그렇죠? 에어로졸이 같이 들어가죠. 자동 확산 소화 장치. 그럼 자동 확산 소화 장치란 우리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얘는 화염이나 또는 열에 따라가 나와요. 소화약재 확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그 내용물을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에서 이제 용어를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소화약재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일반 소화약재라고 나오는 게 많죠. 하지만 여기 특별히 이렇게 에어로졸이 들어가면 에어로졸 소화약재, 가스가 들어가면 가스계, 분말이 들어가면 분말이 들어가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이소화 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참고 삼아 쭉 보시는 거예요. 뭐 특별히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그 소화기 등의 설치 기준이 나오죠. 소화기 등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소화기의 배치라고 나옵니다. 그럼 소화기의 배치. 이 소화기 배치는 우리가 지금 아까 대형송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일단은 보행거리가 있는데 소형은 20m 이내. 대형이다 그러면 좀 더 줄죠? 30m 이내에 설치하라. 이런 것도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는 위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특정소방 대상물이 속하니까, 그래,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층 이상인 거실로 구획된 경우는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33제곱 이상 구획된 거실 각 세대, 이때 거실이라 그러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세대에도 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화기구의 배치라고 나오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있어요. 주방용. 이게 이제 가끔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주방용. 이제 아파트 세대 및 주방 및 오피스 각실 주방이에요. 주방. 이 주방에는 이런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1번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죠. 이게 중요하게 숫자가 나오니까. 가스 차단 장치는 주방 개방, 주방 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 차단 장치 설치해야 되는데 이 밸브에서 사실은 누기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2m 이하에 위치해라. 이상이 아니라 이하 위치에 설치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 이 탐지부를 하고 있죠.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한다. 자, 분리해 설치해야 돼.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사용할 경우 찬정으로부터 3cm 이하.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공기보다 가볍다. 그럼 이제 우리가 LNG 얘기하겠죠. 공기보다 무겁다 그러면 LPG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가까운 위치에 3cm, 그렇죠? 요렇게 3cm, 요렇게 3cm 위치에 설치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나중에 공부하시면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천장에 가깝게 우리가 누기가 되는 걸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닥에 3cm 정도,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설치할 것 하고 나와요. 뭐 수신부는 뭐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 주위 온도에 영향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 설치해라 라고 해서 나오고요. 이때 18회 때 문제를 확인 문제 보시면 아마 왜 이런 걸 말씀드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물을 대부분 치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소화약제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특별히 이게 현재 치수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 포인트로 나오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를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린 이유가 이 용어 정의는 그냥 사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딱 어떤 키워드로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요 키워드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전 관리에 관한 이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소방시설의 분류가 나와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용어 정의 말고 우리가 소방시설의 유형 분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소방시설의 유형을 분리하는 거. 이 소화 설비에 보면은, 소화기구라든가,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어요. 소화 설비에는. 그러니까 이 소화 설비, 가장 기본이 이제, 소화 설비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오죠. 소화기구부터 소화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 아까 공부했던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 소화 설비 등 해서 이 소화기구부터 굉장히 많아요.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등 해서 물분무 소화성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등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설비라고 있어요. 그럼 이 소화 설비가 있으면 화재가 날 때 알려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보 설비가 있습니다. 이 경보 설비는 알려주는 설비,
우리 제실자들이 화재가 난 사실을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설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비상 경보라든가 이런 설비 있죠? 이런 걸 얘기해요. 뭐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이런 게 다 이제 경보 설비, 알려주는 설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난 설비라고 있어요. 화재가 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뭐 피난 기구, 뭐 피난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보시면 뭐 인명 구조 기구, 유도등. 그래서 우리 유도등도 피난 설비라는 거예요. 피난 설비. 그다음 비상 조명 등 당연히 피난 설비다 보시면 되고요. 소화용 설비가 있어요. 소화용수라는 것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뭐 소화수조, 조수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활동 설비.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소화 설비랑 혼동되면 안 돼요. 이 불을 끄는 게 소화 설비잖아요. 분명히 소화기부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물분모 소화 설비 등이 다 소화 설비예요. 근데 이 소화 활동 설비는 특별히 화재가 나면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만 소화활동 설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그렇죠? 화재를 진압하는 게 누구예요? 소방관님이시잖아요. 아, 소방관님들이 소화활동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재현 설비, 연기 제거 설비, 연결 송수관. 특히 이 포인트가 뭐예요? 연결자가 들어가면 다 소활동이에요. 연결 송수관이나 연결 살수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요거 외우셔야 돼요. 소활동 설비. 요거는 느낌상 딱 와요. 연결자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연기를 제거하는 재현 설비라든가, 연이 들어가 또 뭐가 들어가 이제 연소를 방지하는 설비라든가, 그쵸? 알려야 되니까 무선 통신 보전 설비라든가, 전력이 필요하니까 비상 콘센트 설비라든가, 콘센트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다 비슷한 연결돼 있구나. 그쵸? 뭐 재연 설비, 뭐 연소 방지 설비, 재연이니까 연소 방지, 알려야 되니까 사람들 무선 통신 보조 설비, 통신하고 비상 콘센트 설비로 전력 공급받고 연결 송수관이나 연결 살수 설비. 이게 바로 소활동 설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활동 설비와 소화 설비를 현재 소방시설의 유형에는 구분하고 있다는 거. 소화 설비와 소활동 설비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소화설비 규정이 또 나와요. 이제 이 각종 소화설비 규정은 제가 표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요거 아주 중요하죠. 각종 소화설비 규정이. 왜? 이 각종 소화설비 규정이 규정을 아시면 이 교과서에 있는 내부분의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표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 건물이 어디에 이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건축물이 있다 치자고요.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응? 이렇게 건물이 굉장히 붙어있네요. 그쵸? 자, 여기 이제 각 층에 이렇게 있겠죠? 옆집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옆집에서 화재가 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화재가 이렇게 벽으로 이제 옮겨 타는 경우 있고요. 아래층에서 화재 나는데 불구하고 이 화재가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때 이렇게 외벽 등이나 이 창문 밑에 필요한 게 바로 드렌처예요. 드렌처. 그 드렌처라는 것은 어디 설치한다? 옥에, 외벽, 지붕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실내가 아니라. 그 다음에 화재가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이라 써있는데 호수가 15m 2개예요. 화재가 나면 이렇게 옥내소화전 호수를 연결해서 화재 진압을 제실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옥내소화전이다. 뭐라고요?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은 이 소화설비에 속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이 좀 높거나 아니면 뭐 초기 화재 진압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스프링클러. 응? 이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물을 분무해 주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그래서 초기 화재 진압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재가 나면 감지가 되거나 감지가 돼서 우리가 개방을 하든가 또는 화재가 나면 퓨즈, 가연체가 녹아서 우리가 60에서 7에서 70도 정도 되면은 퓨즈가 녹아서 물구멍을 막았던 이 부분이 개방이 되면서 물을 쏘아주는 게 뭐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옥외 바깥에죠. 이 바깥에 외벽 같은데 외부에 보면 이렇게 소화전이 있단 말이죠. 이 소화전은 뭐냐, 이렇게 저층 화재 1층이나 2층 화재 옥외 소화전이에요. 저층 화재가 나면 불을 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설비가 있고요. 이 건물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쉬운 이렇게 1층 같은데 벽에 보면 이렇게 송수구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연결 송수관 설비나 연결 살수 설비 구멍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달려와서 여기 구멍에다가 물을 연결해줘. 그럼 얘는 뭐가 돼? 소활동 설비가 돼요. 연결 설비는 이런 것들이 우리 꼭 배워야 할, 학습해야 할 이 설비 시스템들인데, 이때 소화 설비 내용들을 좀 포인트를 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드렌처, 드렌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숫자만 쓸게요. 그럼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때 이제 표준 방수량이라고 나와요. 방수량.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압력이 나와. 그 다음에 수온 수량 나오고, 여기 설치 반경이 나와. 설치 거리, 미터 거리가 나와요. 얘는 메가파스칼 압력. 우리 리터 퍼 민, 분당 몇 리터냐, 몇 미터 세제곱, 물의량이 얼마냐. 얘는 설치 반경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 반경, 또 설치 거리라고도 하고 반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몇 미터마다 설치할 거냐 이런 얘기고요. 그럼 드렌처는 80리터 0.1 메가파스칼 최소 압력을 얘기해요. 최저. 가장 낮은 압력이 얼마죠? 0.1 메가파스칼. 수온 수량은 80에다가 20분 곱하면 1.6이 돼요. 여기 중요한 거야. 이게 의미가 뭐냐? 보통 소방차가 달려오는데 20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80 리터 퍼 미니는 우리가 물을 쏘아재는데 1분 동안 80리터 물을 쏘는 거예요. 표준 방수량이라는 게. 그럼 여기다가 소방차가 올 때, 소방관이 오실 때까지 몇 분 기다렸어요? 20분 동안 물을 썼어요. 사정없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분 떨어지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600리터가 되는데, 이 1600리터라는 것은 너무 크죠? 한 개당. 우리가 1000리터가 1m 세제곱이기 때문에 1.6 메타 세제곱으로 환산이 똑같아요.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이다. 이 반경은 얼마냐 그랬더니 수직으로 4, 2.5다. 4 곱하기 2.5다. 수직으로 4, 수평으로 2.5다. 이런 얘기고, 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리터 퍼 민이다. 압력은 0.1 메가파스칼이다. 수압은 똑같이 1.6이에요. 근데 스프링클러 설치 반경은 좀 다양해. 1.7에서 뭐 3.2까지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는 3.2m입니다. 무대부는 1.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은 130리터 퍼 민인데 압력은 0.17 메가파스칼, 수온 수량은 한 개당 2.6 메타 세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옥외 소화전은 350 리터 퍼 미니, 압력은 좀 세겠죠. 0.25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이 수량은 우리가 7m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온 수량 계산하는데, 이때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소화전은 보통 보행거리가 25m, 옥외 소화전은
40m마다 이렇게 유효 반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 5개 소화전 한 예를 들어 줄게요. 우리가 이 5개 소화전 같은 경우는 130L per min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130L per min이니까 곱하면 2.6이 되는데 한 개당 2.6이에요. 그럼 우리가 5개 소화전에 있는 이 건물의 수원 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럼 2.6 곱하기 n이라고 하는데 이 n은 5개 옥내 소화전 설치된 건축물의 층수가 있겠죠. 뭐 층수가 뭐 1층부터 뭐 10층까지 있더라 이거야. 근데 이때 가장 많이 설치된 층수를 기준으로 봤더니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삐딱하게 생겨가지고요. 그렇죠? 삐딱하게 생기는 바람에 여기가 가장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많다. 그랬더니 얘가 몇 개냐 그랬더니 7개래요. 7개는 얼마로 하냐? 얘가 n이 1일 땐 5로만 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그 가장 불리한 층에 옥내 소화전 개수를 집어넣게 돼 있는데요. 이때 이 옥내 소화전은 특정한 층 가장 그 옥내 소화전이 많이 된 층을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재가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테러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특정한 층에서 시작해서 화재가 확산된단 말이죠. 그럼 특정한 층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이 바닥 면적이 가장 커서 옥내 소화전 개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화재가 나면 그 층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화재 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시작돼서 화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 5개까지만 해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얼마가 돼? 5개를 집어넣으면 13m 세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 5개 소화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7 곱하기 n으로 보는데 이때 최대를 볼 때는요, 물론 40m 설치 반경마다 설치하지만 최대는 2를 보니까 최대 14m 세제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한계치, 한도치, 범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 반경 외우시고 여기는 무조건 외워라. 다 외우는 겁니다. 왜?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외우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현재 이 관련되는 내용만 한번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소화설비라는 거, 이 소화설비 여러분 공부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화설비가 암기할 게 많아요. 일단 화재의 원인 금방 기억하시겠죠? 가연머리라든가, 그렇죠? 열온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연쇄 반응 이겁니다. 대책은 뭐 여러 가지죠. 지금 뭐 생각하시면 돼. 뭐 제거하든가, 뭐 냉각을 시킨다든가, 희석화 시킨다든가, 억제한다든가 이런 얘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제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요. 소화기고 약제가. 근데 소화기는 소형과 대형, 수동으로 쓰는 거죠. 뭐 최소 단위가 1이고 뭐 대형은 A급 10단위 이상, B급 뭐 20단위 이렇게 나오는데 10단위, 20단위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대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자동소화 장치를 보면 자동소화 장치는 뭐 주방용, 캐비넷용, 가스식, 분말식, 고체, 에어로졸, 자동 확산 소화 장치 등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뭘 방사시키냐. 그냥 주방용 그냥 소화약제. 캐비넷형 하면 소화약제. 다만 이제 캐빈형으로 생긴 거겠지. 근데 가스식 하면 가스계, 분말식 하면 분말식 이렇게 나와야 돼. 분말이. 고체 에어로졸 하면 에어로졸 소화약제. 자동 확산 확산 소화는 별도로 특징이 없으니까 소화약제 확산. 그래서 소화약제 방사가 이제 뭐 주방용이나 캐비넷형이나 자동 확산 소화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한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그 특정한 이름이 소화약제 앞에 붙는다. 그 다음에 소화기 등의 설치 거리를 보면 소형 20m, 뭐 대형 30m 이내라는 거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뭐 내용을 쭉 보면 뭐 차전장치는 밸브에서 2m 이하로 배치해라. 그래서 탐지기와 수신부는 분리를 하고 이때 요 탐지기를 설치할 때는 LNG 같은 것처럼 공기보다 가벼우면 천장 가까이, 공기보다 무거우면 바닥 가까이 설치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소방설비 뭐 유형을 분류하면 뭐 소화설비, 여러분이 아는 소화기라든가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은 다 소화설비입니다. 소화설비. 물무 소화설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소화설비. 그 다음에 알려주는 설비가 경보설비. 피난을 할 수 있는 설비나 유조를 할 수 있는 설비는 다 피난설비. 그 다음에 이 필요한 물을 물을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소화용 설비. 소방관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은
우리 소활동 설비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연결살 설비, 재연 설비 하니까 연소 방지 설비, 무선 통신 보도 설비, 비상콘 설비는 소방관이 활동에 필요하니 소활동 설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렌처, 스프링클러, 옥내수화전, 옥외수화전, 표준 방수량, 방수 압력, 수원 수량, 설치 거리 요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는 반드시 외워야지 수업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만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옥내소화전에 입상관 가지관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옥내소화전을 보면 표를 보면 이렇게 배관이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건물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입상관이라 세웠다. 수직관을 얘기해요. 수직관. 그래서 이렇게 수직관의 옆에서 우리가 가지를 쳤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상관은 50mm, 뭐 단독일 때 50, 가지관 40 나왔잖아요. 이거 외우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을 우리가 연결 송수관과 옥내 소화전을 겸용했다 그러면 기준이 좀 세져야 돼요. 그래서 100mm, 65mm. 이건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연결 송수관과 겸용한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에 보면 옥내 소화전 설비의 노즐, 손단, 방수, 노즐 끝에 방수 압력, 방수량, 표준 방수량, 호수, 구경, 가지배관, 주배관 나오죠? 방수구, 수평거리, 수원 수량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혹시나 많으신 분은만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표 외우라는 건 반드시 외우고, 요거는, 이런 게 있다.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 규정은 좀 들어갑니다,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 규정. 옥내 소화전 설비 규정.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기동용 수압기폐 장치라고 해서 용적을 100리터 이상 기동을 할 수 있는 기폐 장치 용적이 있는데 이 용적이 100리터. 이 100리터면 100kg이죠. 그래서 100리터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몸무게 100kg는 굉장히 무겁죠. 근데 보면 운동선수 이렇게 등치 크신 분들 있잖아요. 100kg 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동력은 얼마다? 100리터, 100kg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펌프의 체조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전격 토출 압력, 전격 토출 압력이죠? 전격 토출 압력이 있는데, 왜 140% 이하? 안전상의 조건인데, 그럼 체절운전이 뭐냐? 우리가, 이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우리가 압력을 쏴줘요. 쏴주는데, 이때 여기 밸브를 닫아주고 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닫아주고 운전해보면 어떻게 돼요? 전격 토출 압력보다 높아지겠죠? 그렇죠? 높아져. 하지만 이렇게 체절 운전은 시험 운전이에요. 시험 운전을 하더라도 140% 초과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체절 운전은 뭐라고요? 송수가 차단생 상태에서 물을 잠궈주는 거. 나가지 못하고 잠궈준 다음에 펌프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운전한다고 해서 140%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에 수원 수량 나오죠? 수원 수량. Q는 뭐예요?
2.6n이라는 거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 n이 최대 몇 개일 때? 응? 5개 이하로 하면 안 되겠죠? n은 최대 얼마다? 최대 5개라고 그러죠? 응?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단하고 나와 수량산수식 고충, 초고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건축물에 보면, 이 고충 건축물이 나와요. 고충 건축물은, 용어 규정이 뭐죠?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의 건축물이 고층 건물이라 하죠. 고층이라 합니다. 그럼 이 고층 중, 고층 건축물 중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초고층 건축과 준초고층이 있습니다. 이 초고층 건축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이라는 것은 고층 중에서도 30층 이상에서 이상이나 50층 미만 또는 120m 이상인데 그 건물 높이가 200m 미만인 건축을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준초고층 건축이 좀 낮고 초고층이 높죠. 그러니까 그럼 일반 건물, 일반 건축물은 우리가 이 수량을 계산할 때 2.6 곱하기 n이라고 했다면 이 준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부요하니까 곱하기 1을 해라. 그래서 5.2 곱하기 n을 하란 얘기고, 초고층 건축은 더 높으니까 요거 기존 건물이 몇 배를? 3배를 하면 얼마가 돼요? 7.8 되나요? 그렇게 n을 곱해라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건물의 높이에 따라 우리가 얘기하는 수온수량 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제 공부해야겠네. 설비. 그럼 여기까지만 뭐 잠깐 뭐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혹시나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반 건물 있죠? 저층 건물 표를 다시 해볼게요. 보통 일반 건물은 고층이 아닌 건물이고요. 이 고층 중에서도 이렇게 높이가 50층 이상이거나, 그렇죠? 층이야, 층. 플로아 또는 200m 이상인 건축과, 그 다음에 50층 미만, 응? 고층 중에서 30층 이상인데, 또는 200m 미만, 그런데 30층보다는 이상이고 120m 이상인 건축물이 있더라 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거를 일반 건물이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현재 기준의 의미는 뭐냐? 이 보통 건물이 일반 건물은 표준 방수량을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우리 몇 분을 곱했어요? 20분을 곱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온 수량의 2.6을 산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층 이상에서 50층 미만 이 건물은 우리가 이 130리터 per min은 똑같겠지.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층수 높으니까 40분까지 쏠 수 있는 물량을 알아봐라 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초고층 건물은
표준 방수량이 130리터 per min인데 여기서 60분까지 60분 동안도 물을 쏠 수 있는 수온 수량을 건물 자체에서 확보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 요 20분이죠. 이렇게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2를 하면 40. 여기서 곱하기 몇을 하면 3을 하면 6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2.6, 5.2, 7.8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어서 스프링클러 하도록 하겠습니다.